대표님들 혹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아는 분들은 정말 잘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좀 오해하고 있는 정말 강력한 절세와 복지 도구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직원한테 550만 원 보너스를 주는데 세금을 정말 단 한 푼도 안 떼고 그 금액 그대로 통장에 꽂아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똑같이 550만 원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복지기금이 있는 직원 A는 세금 없이 550만 원을 고스란히 다 가져갑니다. 하지만 기금이 없는 직원 B는요, 거의 170만 원이 세금으로 훅 빠져나가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확 줄어들죠. 이 차이가 직원들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바로 이 세금 문제가 많은 대표님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일 겁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데 회사는 회사대로 사대보험료 부담이 크고 직원은 직원대로 소득세 때문에 정작 받는 돈은 줄어드니까요. 이건 정말 답답한 딜레마죠. 하지만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아주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입니다. 그럼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정확히 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회사 안에 있는 무슨 팀이나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는 별도의 독립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익의 일부를 떼어서 직원 복지를 위한 안전한 금고에 넣어두고 법적으로 딱 분리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회사가 이익금을 이 기금이라는 별도 법인에 출연하고요. 둘째, 이 독립된 기금 법인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은 이 기금을 통해서 세금 없는, 즉 비과세로 복지 혜택을 직접 받게 되는 거죠. 돈의 흐름이 회사랑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니까 아주 투명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제도가 어떻게 회사와 직원, 양쪽 모두에게 이렇게 강력한 재정적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효과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100만 원 상여금을 그냥 현금으로 안 주고 기금을 통해 지급하면요, 직원은 사대보험료랑 소득세를 합쳐서 약 16만 5천 원을 아끼게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죠. 사대보험료랑 퇴직금 충당금에서 약 17만 9천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과 회사가 아끼는 돈을 다 합치면 상여금 100만 원당 무려 26만 2천 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여금 100만 원이 사실상 126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직원 수가 많거나 지급액이 클수록 그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혜택이 단순히 돈 아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의료비나 헬스장 같은 문화활동비까지 이 모든 걸 전액 비과세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직원들의 실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실질적인 혜택들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모든 회사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가 4,300개가 넘어요. 근데 그중 상당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운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금을 만들고 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복잡한 회계 처리에 매년 정부에 운영 보고서도 내야 하고 혹시라도 잘못 사용하면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고요. 특히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이 선택적 복지기금입니다. 기존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금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현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차이는 관리 방식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 일반 기금이 모든 지출을 일일이 수동으로 서류로 처리해야 했다면요, 새로운 선택적 기금은 이 모든 걸 아주 간단한 카드 시스템 하나로 해결해버립니다. 당연히 관리가 쉬워지니까 활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반 기금은 1년에 회사에서 낸 돈의 최대 50%까지만 직원 복지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적 복지 모델을 도입하면 그 한도가 무려 80%까지 올라갑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도 직원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이 복지카드입니다. 직원들은 그냥 회사 법인카드 쓰듯이 이 카드로 필요한 곳에 포인트를 쓰고요. 회사는 다음 달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만큼만 기금에서 정산해주면 끝입니다. 그 복잡했던 회계 처리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계금, 특히 선택적 복지 모델은요, 단순히 절세하는 기술을 넘어서서 우리 회사 직원 보상에 대한 철학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세금 떼는 현금 보너스나 명절에다 똑같이 나눠주는 스팸, 식용유 선물 세트가 보상의 전부였잖아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은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진짜 선택권과 세금 없는 혜택을 주는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보상을 넘어서서 우리 직원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낡은 방식을 넘어서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한 복지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요?